오늘은 저는 이제 과학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죠. 1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이제 2학년 때 들을 과학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할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도 좀 잘못된 정보들이 이와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좀 퍼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입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입시 전략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확실히 뭐 지원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제가 모든 과학을 다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과목별 특징이나 장단점 이런 것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자리를 제가 학원 측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향동고만 가지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 이상한 물리사람에 대해서 조금 좀 사실을 좀 짚어드리고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해드린 자료에 보면은 여기 지금 화면으로 준비된 자료도 있기는 한데, 먼저 저희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나중에 대입을 할 당에 이 대입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어떤 추가 자료를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맨 뒤에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거 물론 과학 선택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보도 자료를 준비해 있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라의 어떤 입시의 어떤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뽑겠다 하는 이런 입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항상 제일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이 쭈르륵 하고 따라가는 편입니다. 일단 현재 지금 기준으로 2028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은 되게 소수예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서울대가 나와 있고 경희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서울대에서도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여기 화면이 없어서 제가 좀 짚어드려야 되는데,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과학에 대해서는 최소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반드시 세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우리 이런 과를 지원을 하려면은 여기 뒤에서부터 보시면은 서울대학교에서는 보도 자료가 있고요. 이 자료 맨 뒤에서부터 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서 맨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과에 따라서 권장 과목을 준비를 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런 권장 과목은 지원 자격과 아예 무관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뒤에 보시면은 가점과 감점의 요소는 분명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인문대학이나 아니면 뭐 상경계열이나 이런 쪽에 이제 대학을 지원을 할 친구들을 드리려면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첫 번째 지금 유형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과들이 인문이랑 상경계열 관련된 과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요구하는 바가 아예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선택 한 과목 이상 아무거나 하세요 라고 적어놔요. 서울대에서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과학과 관련된 뭐 공과대학이나 아니면 자연과학대학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화학 관련된 과는 무조건 화학을 들어야 되고, 뭐 생명 관련된 과는 무조건 생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오른쪽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약간 심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심화 과목도 3과목 이상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요구하는 바는 분명 정해져 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원 자격과는 아예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가점과 감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점과 감점 요소는 현행 수능 기준으로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학이라고 했을 때는 미적분을 할 수도 있고 누가 확률과 통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 가점, 감점이 있는데, 그게 대학교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결정적인 요소는 또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다른 자료들은, 뒤에부터 붙어 있는 다른 자료들은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 텐데, 이 다른 자료들의 이제 요지는 이제 2023년에 중앙대, 연세대, 경희대 뭐 등등의 서울 소재 주요 5개 대학에서 어떤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 관련된 학과를 오는데,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 과학의 가장 근본은 사실 물리거든요. 근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물리를 거의 안 합니다. 물리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제발 이런 거 좀 너네가 듣고 와야 돼 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5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경희대학교만 서울대랑 마찬가지로 2028학년도에 대해서 이런 과들은 이런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만 지원에 유리하다라고 만들어놓은 표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도 필수로 들어야지만 뭐 지원이 가능하고 안 들으면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가점, 감점 요소가 있지만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 주로 말씀드릴 부분, 이건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과학 관련된 자료에서 제 앞에서부터 있는 제 자료인데요. 변화되는 과정을 좀,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과학 관련된 설명만 좀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배우고요. 이게 학생들이 봐야 될 수능 과목이죠. 근데 그 이후에 2, 3학년 때는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기본, 이건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에도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원 과목이 있고 투 과목이 있는데 원 과목이 모두 2학년 때 배우는 거, 투 과목이 모두 3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 과목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냥 원이란 말만 빠지는 거고요. 투 과목만 과목별로 2개씩 쪼개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2학년 1학기 때부터 학생들은 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에 있어서 일단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뭐 어떤 과에서 우리를 지원할 거면은 이런 거는 무조건 권장을 한다, 이런 요건을 다는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변동이 있는데 물리학은 그 전에 있었던 물리학원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데 나머지 과목은 조금 바뀌었는데 화학은 킬러다운이 그대로 있는데 화2에 있었던,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과목에 있었던 내용이 이쪽으로 추가가 됐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뭐 선배나 아니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생명과학은 사실 유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악명 높은 단원이 하나가 존재하고 이게 정복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전이라는 단원의 3분의 2가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바뀌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풀이 난이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생명과학에서는. 대신에 생명과학 2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암기량을 요구하는 단원이 여기에 추가됐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쉽게 얘기해서 문제풀이 난이도는 많이 떨어졌는데 개념 암기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구과학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그러니까 전전 교육과정 때 한번 바뀔 때 어려웠던 단원을 한번 빠졌던 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약간 문제풀이 난이도가 약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은 기존의 3학년들이 배우는 2 과목을 둘로 나누는 건데 여기서는 거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항동고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2학년 1학기 때 요렇게,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3과목을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과목별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작네요.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저희가 통합과학은 사실 학생들이 내가 뭐 인문학과를 하든 뭐 아니면 어디를 가든 수능은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학을 2, 3학년 때 추가로 배우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과목 공부하는 게 통합과학 수능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종합 고려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목별 난이도와 특징, 그리고 통합과학 수능과의 연계성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물리는 아시겠지만 개념을 외울 게 굉장히 적은 대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핵심 단원인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공을 던졌는데 얘가 몇 미터 날아가서 떨어지니, 내가 뭐 얼만큼 힘을 줬는데 얘가 얼만큼 힘을 받니,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외울 건 없는데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공식 같은 거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떤 능한 친구들이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장점이 있다면 통합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단원이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다현이 알지? 역학적 시스템? 근데 이 역학적 시스템의 엄청나게 심화판이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신 때 이걸 준비를 했어요. 힘들었겠지만 그거 준비를 해놓으면 통합과학 돌아와가지고 수능 보려는데 역학적 시스템은 엄청 쉬울 겁니다. 엄청. 네, 어떤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근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딱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물리는. 이게 향동고의 특징도 이제 결합이 돼야 됩니다. 향동고의 특징도.
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달라지는데요. 개념 암기량이 조금 더 많아지지만 문제풀이 난이도는 제가 이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물리보다는 화학이 쉽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물리도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화학도 되게 어렵고요. 물리가 굉장히 정해진 어떤 작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식을 막 써가지고 풀이를 해야 된다면 화학은 뭐가 문제냐면 자료의 양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 하나를 보면은 그래프도 있고 표도 있는데 표 안에 변수가 7,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퍼즐 조합하듯이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출제자의 의도를 찾는 이런 퍼즐식 풀이를 하게 되거든요. 약간 요소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제가 물리가 너무 안 맞아요 라고 하는 것만큼 화학은 그런 얘기는 하진 않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산수가 엄청 많습니다. 문제 내에서. 물리보다 더 많습니다. 화학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능한 친구들이 좀 유리할 거고요. 또 화학도 통합과학 수능과의 어떤 연계성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또 저희가 통합과학 2, 이제 향동고 이제 1학년 학생들 2학기 때 이제 시험을 보는 부분인데 통합과학 2에 산화환원과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고 이게 또 필러 단원이거든요. 이 단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화학을 공부를 했으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쉬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 딱 봐도 이런 느낌이죠. 공부하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공부하고 나면 통합과학 수능 볼 때는 어쨌든 아니면 뭐 대학을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이점은 되게 많다. 그럼 생명이랑 지구과학은 어떠냐? 이 둘은 통합과학 수능과의 연계성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생명과학 일반 선택 과목에 있는 내용이 통합과학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냥 아예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셈이 되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있겠지만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걔네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외우든 아니면 뭐 통합과학에서 외우든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둘 다 암기를 굉장히 잘해야겠죠. 암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대신에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이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흔히 얘기하기를 예를 들어서 물리에서 어려운 단위 난이도가 이 정도고 쉬운 단위 난이도가 이 정도라면 생명 같은 경우 쉬운 단원 난이도는 이만큼인데 유전만큼은 저기 천장 꼭대기가 있습니다. 지문자. 굉장히 좀 언밸런스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얼만큼 잘 정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파트에서는 사실 통합과학과의 연계성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구과학은 원래 이거 좀 미리 보여드릴게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들이 6월 모의평가를 본 응시생수거든요. 사실 통계는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과목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고 기피하는 과목에도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물리학에서 물화생지에서 원과목인데 지금 보면 생명이랑 지구과학이 제일 많아요. 1등이죠. 근데 지구과학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항동고에서는 지구과학이 제일 적습니다. 이 지구과학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가장 사탐스러운 사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계산 이런 게 요구가 필요 없고요.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적성으로 물리가 얼마큼 내가 잘 맞냐, 내가 뭐 물리화학에 재능이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은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데 항동고에서는 이상하게 지구과학이 이런 항동고 처음 봤어요. 이런 학교를.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엄청나게 깊이 됩니다. 어쨌든 지구과학은 그만큼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물리가 좀 더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작년부터 뒤집힌 겁니다. 원래 얘가 만년 꼴등이었어요. 원래 물리는 뭐 과고라든지 아니면은 조기 졸업을 해서 카이스트나 포공 같은 데 노리는 그런 학생들이 하는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화학이 갑자기 확 준 것은 최근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사탐러원이라고 해서 바탕 공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학생들이 싹 이렇게 사탐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인원수가 많았고요. 물리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그냥 안 옮깁니다. 누가 싹 다 옮기려면 화학이 죄다 옮겨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얘네들이 공동 1등, 얘가 2등, 얘가 압도적으로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를 안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통합과학 수능과의 연계성은 물리화학이 굉장히 좀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공부해 놓으면 손해볼 건 전혀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지만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학습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과목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건데 항동고에서는 어떻게 출제를 할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항동고의 출제 어떤 패턴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제가 앞에서 미리 그 서울대 자료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뒤쪽에 5번 보시면 향동고 출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향동고 출제 특징. 자,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물리를 일반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점 당연히 있습니다. 1번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사실상 표에서 어떤 과가 물리를 요구를 하고 어떤 과가 물리를 요구를 안 하냐를 보면은 안 하는 과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물리는 사실 과학의 근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많은 과가 요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합과학에서의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킬러 파트를 물리학 공부하면 너무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수능 공부할 때. 그럼에도 제가 왜 추천을 드리지 않냐면 향동고 출제 스타일 때문에 있습니다. 향동고에서 물리, 화학, 지구, 생명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난이도가 내신이 가장 높고 등급을 따기가 힘들고 내신 점수를 챙기기가 힘드냐? 압도적으로 물리입니다. 압도적으로 물리 한 과목의 난이도만 출제하시는 선생님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내요. 너무 어렵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준으로 전교 1등 학생이 4개 틀렸습니다. 전교 1등이 4개 틀렸어요. 그럼 말 다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출제하는 내시긴 하지만 결국 이게 전부 다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수능 문제를 얼만큼 성냐가 난이도의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그래도 약간 배려심이 있으신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와 3학년 모의고사를 섞든 아니면 3학년 것만 낼 거더라도 미리 이제 선생님이 풀게 해준 이제 학습지에서 그대로 내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가차 없습니다. 그냥 고3 모의고사 난이도로 내고 심지어 그 이상도 냅니다. 고3 모의고사보다 훨씬 어려운 난이도로 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수를 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지금 적어놨지만 내신에서 내는 희한한 뭐 특이한 선생님만 아는 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대신에 수능 스타일의 난이도는 내지만 과목 자체의 난이도도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그리고 향동고에 출제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년에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원래 선생님 스타일이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 거의 물리학의 전체 진도를 다 나가고요. 2학기 때 전범위로 시험을 보세요. 물리만 그렇습니다. 물리만. 예, 물론 이제 저희가 뭐 내년이 되면은 사실 많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쉽진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마인드 자체가 너네를 제대로 물리를 알려줄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인드인데 거기서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리는.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얘기가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리를 안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얼마 없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먼저 공개된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지원 여부랑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물론 장점이 있지만 이 물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내가 낮게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단점과 함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향동고에서는 물리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단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점수를 얻기가 엄청 힘들 거예요. 자, 화학은 어떠냐? 오늘 기억해 주세요. 화학은 그냥 하면 됩니다. 향동고에서. 화학은. 이건 무조건 하면 됩니다. 이건 안 하면 바보예요. 이거 왜 안 하면 바보냐면 아까 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예요. 그럼 물리학과에서 요구하는 건 당연히 물리학이겠죠. 근데 필수 이수 과목 말고 권장 이수 과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면 조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필수 이수 과목은 안 들으면 감점인데요. 권장 이수 과목은 들으면 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화학이 권장 이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일단 많고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향동고에서 화학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거의 안 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만 내는데 2학년이랑 3학년 모의고사 중에서는 당연히 2학년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낮겠죠. 그것도 애초에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에서 그대로 다닙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학습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 학습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한 30이라면 얘는 한 3 정도랄까요? 그 정도가 심해요. 굉장히 조금 심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과목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에서 그대로 내니까 사실 내가 맞든 안 맞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화학을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시험지의 풀이를 그냥 아예 다 외워버렸어요. 선생님이 줬던 어떤 학습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머리 싸매면서 힘들게 공부해서 물리해가지고 푸는 것보단 점수가 높게 나온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화학을 엄청나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학인데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생명과학 같은 경우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나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암기의 비중이 큰 과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의 비중이 큰 과목을 우리가 내신으로 치른다고 했을 때 꼭 고려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이겁니다. 선생님만 아는 거 내니 안 내니. 그러니까 수능에서만 나오는 아니면 교과서에 있고 EBS 수능 특강 같은 데 있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내용 위주로 낸다면 개념 암기도 쉽고요. 문제 풀기도 쉽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한번 쓱 소중히 언급했다거나 아니면 교과서 저 구석에 적혀 있는 거는 이런 거 내면 좀 곤란하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둘 다 조금 내는 편입니다. 조금씩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 난이도는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지구과학 얘네들은 학생들의 어떤 나의 재능, 내가 이 과목에 맞냐 안 맞냐랑 관계없이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암기의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생명 관련 학과나 메디컬, 뭐 치대나 의대나 약대나 이런 쪽을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생명과학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나머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자 결론인데요. 결론. 이 부분 좀 잘 봐주세요. 자 일단 물리학에 대한 결론.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지고 본인이 점수를 딸 수 있다. 내가 상위권 학생이고 통합과학 물리가 쉬웠고 나는 물리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낼 자신이 있다. 그럼 당연히 하는 게 많습니다. 이득이 많기는 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을 배울 때 내가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고 내가 이 물리라고 하는 부분을 잘 들어보니까 내가 잘 안 맞는데 노력만으로는 점수가 내기가 힘들 것 같고 혹은 내 성적대가 현재 중하위권이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학교에서 이 과목을 제일 밀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의 점수대가 애매하고 물리가 좀 힘들게 버겁게 느껴진다. 그럼 이건 하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하나 정도 감점을 받더라도 화학에서 가점을 받아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여기 적어놨죠.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화학은 정말 현재 지금 최고 선택지고요. 항공고에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풀이를 요구하는 유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한 3분의 2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는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대신에 암기량이 그전에 비해서 한 20%가량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암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 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중요한 게 여기 제가 맨 마지막에 적어놨는데 생물 관련 학과, 뭐 생명학과, 생명교육과 뭐 이런 곳이나 아니면 메디컬 관련 학과를 지원을 한다면은 이건 사실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 들어야 되고요. 지구과학이 사실 약간 계획인데요. 지구과학은 공부하기도 제일 편해요. 뭐 학생들의 어떤 나의 어떤 적성에 이런 것들로 상관이 없어요. 노력만 하면 거기에 정비례해서 나오는 과목이에요. 근데 쟤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구 시스템 과학과나 행성우주과학과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구과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른 학과가 아니면 지구과학 꼭 듣고 와야 돼 라고 하는 과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 향동고에서 그렇게 어렵게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과목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노력해서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라는 거는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예시를 골라드린다면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학생들마다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를 해요. 상위권 대학. 그리고 자신의 성적대가 어떤 뭐 상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상위권이 꼭 아니더라도 중상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물리 관련 학과를 지원할 생각이다. 그럼 물리는 당연히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럼 물리 화학에다가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하나를 넣어도 되겠죠. 특히나 본인이 서울대를 지원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서울대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어려운 과목 있잖아요. 그거 3과목 안 들으면 지원 안 됨이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그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화학에다가 뭐 진로 선택 과목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은 상위권인데 내가 뭐 꼭 물리 관련 학과나 내가 뭐 공대를 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선택의 폭을 넓혀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리, 화학 한 다음에 생명지구과학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메디컬 관련된 뭐 의대, 약대, 치대 이쪽에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생명과학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고 내가 과학 쪽에서 크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도 일단은 점수를 챙기는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일단 물리를 빼고
화학은 일단 집어넣고 생명지구과학으로 세 과목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생명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하나를 또 선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현재 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온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나 아니면 일부 학교가 공동으로 낸 어떤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을 때 보통 거의 다 따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은 물리가 중요한 건 맞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향동고에서 공부하기에는 물리는 오히려 불리한 점이 많고 오히려 화학이 유리한 점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뭐 전교 몇 등이 물리 안 하면 그냥 못 간다 그랬대. 야, 애들 다 물리하면 선생님이 물리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게 선택 과목을 잘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 디테일하게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과목을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따로 뭐 개인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뒤에 있네요. 이거는 이번에 저희 학생들 봤던 1학기 기말고사 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건데요. 통합과학 학생들이 지금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 통합과학 1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1 학생들 다 전체 대상 활동이겠죠. 통합과학 1을 1학기 때 하고 통합과학 2를 2학기 때 하는데 학생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시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는 뭐 때문에 그렇죠? 태빈이? 뭐야? 방학이요? 물리죠, 물리. 무슨 방학이에요? 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역학적 시스템은 학생들마다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알려주면 하고 바로 문제를 심화까지 쫙 풀고 누구는 기초만 해도 헉 하고 힘들어하고 약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와 비슷한 게 또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2학기 중간고사 때 통합과학 2에 나오는 화학 단원입니다. 제가 아까 왜 선택 과목 말씀드릴 때 물리랑 화학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가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물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서술형 문제에서도 굉장히 조금 다양한 문제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사실 시험은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향동고가 사실 출제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저희끼리 얘기니까 좀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낼 필요가 없고 내서는 안 되는 걸 자꾸 막 집어넣거든요. 그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물리에서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뭐 수행평 평가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건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에 있는 내용으로 아이들 예신평가를 하겠다면 거기 있는 내용만 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중학교 때 이런 거 공식 배웠지? 라고 해서 그거를 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게 내는 학교도 잘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 학생들이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 관련된 내용을 배운 게 있는데 그게 통합과학 역학적 시스템에 눈 씻고 찾아보다 아무 데도 없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실제로 어디 있냐면은 오히려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배울 걸로 치면 물리학이겠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과목이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중등 때 너네가 배웠던 거니까 낼게 라고 해도 그게 고등학교 내용이랑 비벼지다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문제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난이도 조절은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딱 대놓고 어디서 했죠? 혜빈이? 네. 난이도 조절 어디서 했죠? 물리에서 했죠. 네, 물리에서 했습니다.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다현아? 이거는 뭐, 네,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뭐 비슷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안 비슷한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은 아예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거 제가 매년 자료를 만들거든요. 항공고에 수업할 때마다. 근데 매년 똑같은 문제는 다 있거든요. 사실 뭐 크게 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경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영어 총평과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학생의 한 사례인데요. 자, 이름을 그대로 가렸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재원생 모두는 시험지에 대해서 내가 틀린 것들, 틀린 이유, 내가 오답을 쓴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이번 주 수요일, 저번 수요일까지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머님에게 문자로 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상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쉰 친구들도 전부 유선으로 전부 했고 이제 이런 총평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게 약점이고 그럼 뭘 어떻게 채워야 하고 내가 얘를 알아서 틀렸는지 몰라서 틀렸는지 혹은 알았는데 왜 못 틀렸는지 왜 못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빨간색 글씨로 하나하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재원생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할 거고요. 만약에 재원생이 아니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름방학에 이제 등록을 하신다면 이 과정이 필수예요, 선행으로. 그러니까 여름방학 시작 전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방향으로서 총평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평고 1학년부터 총평에 들어갈 건데요. 1학년은요, 변형 영작과 어법성 적용 대비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객관식 같은 경우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제외하면 전부 어휘를 변형을 했거나 혹은 영어 선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 어휘력이 부족했다. 이번 시험범위 탈탈탈 외워도 조금 내가 성지 공부할 때 힘들었어요? 를 느끼실 수 있었지만 서술형이랑 비교했을 때 객관식은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다 맞았는데 서술형에서만 막 깎여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앞부분이 특히 쉬웠어요. 뒷부분이 좀 조금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조금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쉬웠던 제가 그래서 나이를 써놨어요. 쉬웠던 앞부분을 틀리고 이제 어려운 뒷부분을 맞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유형을 어떻게 틀렸는지는 꼭 이번 시험 문제를 통해서 총평을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변형 영작하고 어법성 적용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중간고사의 모습이 올라갔고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 2개인 모의고사 10개였습니다. 매우 평이한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대치 같은 경우는 교과서 2개에 모고 40개에 부교재 20개고요. 이 동네에 조금 어려운 고등학교가 평균 모고 3, 40개, 국제고는 8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고는 60개 혹은 아예 그냥 어려운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되게 평이하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2학년은 이거의 2배수가 넘어간다 시험 범위가. 그럼 2학년은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고사에 비해 기말고사가 좀 힘들었어라고 하면 2학기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한평고가 매번 보여주고 있는 기출의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히 이 시험에서 이 부분을 틀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2학기에 심화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려운 친구들 서술형 1번하고 2번에서 내가 맞아서도 힘들었거나 혹은 감을 못 잡았거나 이 친구들은 꼭 2학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하려고 들어가야지 해봐서 알 겁니다. 시험 전주에 추가합니다. 시험 범위를. 그래서 내가 미리 예습을 해놓거나 미리 얘를 바로 시험 문제 받자마자 풀 수 있는 세트를 안 해놓으면 그냥 시험 범위가 모지하고 달달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신 때는 사실은 그 범위가 적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기 객관식 예시예요. 그래서 이제 20개 중에서 이제 한국 선지가 하나였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영어 선지는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문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물어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영어로 물어보는 게 쉬운 것들은 얘를 바꿨습니다. 단어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를 열심히 공부했어도 여기 있는 단어를 몰랐어요. 저는 얘가 뭔지 몰랐어요 하면 이제 사실 풀 수 없는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처음에는 못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오답률 2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려운 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깐. 이제 어법 변형하는 고의와 마찬가지로 죄송해요. 제가 뻑뻑 말씀드렸네요. 얘가 오답률 2위였고 얘가 오답률 1위입니다. 요 유형 같은 경우는 리슨 앤 스피크예요. 보통 고등학교는요 리슨 앤 스피크 내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고시는 본문에서만 되지 갑자기 어디 구석에 있는 리스닝 스피드 끌어와가지고 한 문장 요약해봐. 이거 안 합니다. 근데 항저고는 이거를 조금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간고사는 100점이 나왔어요. 중간고사는 100점이 5명 이상 나왔는데 이번 기말은 100점이 5명 미만이에요. 2명,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까지는 서술형 만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가 100점을 주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주는 학교예요. 사실은 뒤로 갈수록 시험들이. 근데 그 이유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인데요. 얘는 지금 이 지문을 읽고 요거 활용해서 이만큼을 채워봐. 하지만 주는 단어는 3개야. 3개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알아서 채워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채울만 해요. The stronger connections between the parts까지는 할만해요. 여기까지는. 여기를 읽으면 프로반 친구들 여기를 읽으면 그래 강력한 연결인 건 알겠어. 어쩌지? 이거 어쩌지? 그래요.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목적어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 영작해요. 근데 그걸 조건도 안 주고 차라리 얘처럼 뭐로 시작하지? 요도 아니고요. 대놓고 얘들아 부정어 도치하자 주는 거고요. 얘는 흔적도 안 줘요. 이거 어디다 쓰지? 가 되는 거예요. 접속사를 쓸까? 분사 어떻게 쓰? 명사 누구 구워주지? 약간 이거를 모든 걸 생 영작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요, 얘 때문에 100점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점 이제 원래 100점 나왔던 청바지 이번에 90점 나오니까 요거 들어갔어요. 요거는 현실적으로 여기 앞에까지 영작이지 요거까지 고1 친구가 일반부에서 영작한다? 그럼 보통 외고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난이도는 약간 경기권 외고에서 준수한 난이도로 내는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서 꼭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학기가 이런 유형들이 증가해요. 배점이 커지고 2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에 틀려도 A가 나오고 스탠을 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얘를 딱 마주했을 때 하고 여러 가지 조합하다가 시간 부족해가지고 뒤에 못 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이거 킬러네 100점 안 주려는 거구나 하면 쓱 빼고 다른 거에 시간 쓴 다음에 돌아가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서술형 지금 이제 2번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힘든 배치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갔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얘가 원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였던 거 when the price falls 였던 거 with the price 뭐 들어갈까? 예요. 그러면 실은 이렇게 던져주면 접속사,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 분사, 중사 때 되었어요. 일테지만 그냥 보면 이런 힌트 없이 이게 내가 얘들아 접속사, 주어, 동사잖아. with 명사, 목에 쓰면 분사, 요 튀어나오는데 혼자 풀면 drops. 약간 좀 별의별 오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딱 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게 접속사를 분사로 바꾸는 문제네 정도 문법 적용이구나 알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원문이 it allows us to live and work 얘가 긍정문이었던 걸 not only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뒤에 allow.s가 들어가요. 그럼 얘는 뭐냐면 부정어구로 시작하니까 여기 있는 동사를 대신 allow.s가 앞에 들어갔으니 as well as 뒤에 있는 얘를 동사로 바꿔야 돼. 동사, 주어, 동사 몇 번 했어 나랑? 3번 했죠. 이제 근데 3번 했어도 못 풉니다. 어려워요. 3번 했어도 왜냐면 왜 어렵냐면 나 무슨 동사를 써야 하지? 재원세가 사례인데요. 선생님이 3개 쓰라는 건 기억이 났어요. 3개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상한 거 써오는 친구들 꽤 있는데 얘가 말로 하면 쉽지 막상 친구들한테 풀려고 하면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번 외우는 거로는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3번 암기를 하게 했어도 약간 적용을 하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계속 방마다 어법을 적용하고 바꾸고 문제를 분해하고 연습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 영어 실력을 풀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얼마나 잘 적중했는가 얼마나 잘 풀어본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라는 이제 말을 하게 된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제 참 비슷하게 많이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신들렸어가 아니라 문제를 보면 나올 수 있는 유형이 한정적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문제를 비논리적으로 내지 않아요. 학교에서 얘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 빈칸이야.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순서가 가능해. 이런 식으로 각 지문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변형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지문마다 나올 수 있는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풀어봤을 때 제가 이제 총평에서 쓴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안 풀지 말고 일단 풀어봐야 한다. 계속 풀어보고 적용해보고 오답 노트 만들어서 얘는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비슷했다예요. 그만큼. 왼쪽이 학교 시험, 오른쪽이 저희가 진행하는 시험들과 숙제들. 그래서 이렇게 전날 푼 것들, 저전주에 푼 것들 여기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아이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이제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시험을 안 풀어오지 말고 풀어왔으면 좋겠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번 쭉쭉쭉 심지어 해봤습니다. 심지어 저번 주에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표현이 얘가 지금 가장 어려웠던 두 번째 문제 나동리의 똑같은 요거 에즈웰에서 가지고 만든 변형 도치 풀어도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어봤어도 막상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풀면 긴장하고 또 시간 부족하고 나는 잠 못 잡고 피곤하고의 상황에서는 더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마다 내가 더 어려운 걸로 변형 기출과 풀어봐야 하고요. 2학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2학년은 들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물론 약간 바뀔 거예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하지만 큰 기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얘는 영어 같은 경우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유호 교육과정 과목에서 가장 변화가 없는 과목이 영어예요. 큰 규조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어는. 그래서 2학년 영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드린 게 까다로운 서술형, 절대적 영어 실력입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지금 교과서 빠집니다. 근데 고1 이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고2 실은 2학기부터는 정시할까? 이제 좀 이렇게 팽팽하게 해나게 되는데 그때 내신이 그냥 모의고사만 내버리면 사실 모의고사 공부와 곧 수능 공부이기 때문에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고 2학년의 이 시험 범위는 작년까지 이러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는 실은 2학년이 교과서 2개에 모의고사 6개에 원서에 프린트물에서 학교 선생님이 대학교 때 썼던 논문에 BBC에 이상한 문법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이건 진선영어인데 이래서 딱 갖다 맞췄어. 이거는 숙명여고, 진선여고지 일반고 경기권이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해? 라는 말을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2학년부터는 나이스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공부해야 정시 공부와 내신 공부가 별도가 아니고 내신 공부를 하는데 이거 공부 어떻게 해? 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스하게 나가고 이게 지금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적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일반고 40개 국어제 모의고사 바꿔서 전체 모의고사만 24개입니다. 나이스하죠? 공부할만 합니다. 물론 점점 늘어요. 이제 20개, 24개, 30개 늘 겁니다. 이제 아무튼 모의고사만 나온다. 다만 이제 추가 프린트물 요게 작년 2학년 때 프린트물 나왔던 많은 것들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던 프린트물 버리지 못하시고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나이스 하셨다. 그래서 이제 작년 2학년 친구들은 조금 약간 마음이 저는 현재 고3 친구들이죠. 약간 조금 가르칠 때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까다로운 서술요. 제가 1학년까지는 총평했다가 절대적 영어 실력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문제 막 풀면 풀 수 있어. 근데 2학년은 정말 말 그대로 필요합니다. 정말 실력이요. 그래서 2학년은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제가 원문 변형을 1학년은 단어만 바꾼 수준이에요. 이 단형이. 그래서 내가 어휘력이 조금 되어 있고 변형 문제를 풀었으면 내가 지금 모고가 5등급이 떠도 영어가 E, 영어가 B, A가 뜰 수 있게 만들었지만 항동고 2학년 기출 그러지 않아요. 항동고 2학년 기출은 변형을 정말 심하게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변형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지금 원문이에요. Whether among Asian kings or modern politicians, this has happened again and again over the centuries. 내가 해석하면요. 고대의 왕부터 현대의 정치인이든 그게 어떤 정치가이든 이것은 반복적으로 몇 세기 동안 발생했어.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요거를 어떻게 시험했냐면 throughout history, 역사 속에서 both ancient rulers and contemporary leaders 고대의 통치자와 현대의 리더들이 have repeatedly caused inflation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내용 다른 표현 패러프레이즈를 거의 수동만큼 합니다. 그래서 고2는 내가 얘를 열심히 외우고 변형 문제를 열심히 풀어도 얘를 보고 오케이 똑같은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뭘냐면 이러고 그냥 어휘 내고 이러고 서술형 이런 거 만약에 순서 내면 할만해요. 근데 이걸로 어법을 내요 2학년 때. 그래서 애들이 나 이 문장을
외역은 맞는 것 같은데 하고 그 말은 뭐였냐면 얘가 사실은 이게 지금 부사절 주어 동사였어요. 분사 구문이었던 걸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어. 근데 bring의 목적어가 with it 부사구 뒤에 있어요. 그래서 bring a host of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그러면 삼형식의 목적어가 뒤에 살아있으니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능동이었다. 불민기라는 전교 1등 때가 거의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이거를 바꾸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새로운 문장에서 문장 어법 까다롭게 약간 숨겨놓은 거 파악해서 능동, 수동 구분하시오. 이게 서술형 1번 3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 10점 정도짜리의 문제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도 절대적으로 모고에서 얼마나 문장을 잘 볼 수 있는가가 좌지우지하는 게 2학년 시험이었고 당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펼쳐져 있으니 내가 조금 영어를 단순히 이제 모고와 이게 내신 뜻이 아니라 요런 심화 번역까지 말과 펼쳐져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1학년, 제가 2학년은 총평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2학년 설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2학년보다 더 어려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괜히 내 앞에서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얘는 심지어 19번이에요. 모고에서 19번은 눈 감고 풀고 맞추는 유형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변형을 해서 어법을 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들이 24세니까 외워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외워야 빨리 풀어요. 그럼 막 외워서 푸는데 암기해서 풀면 얘를 틀렸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암기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오케이 본문에서 glory였어. 오케이 어법상 틀리지 않아. 거기서 넘어가거나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본문의 암기가 비슷하게 만드는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원문이 After the doctor gave her a shot 얘가 접속자 주어 동사 목적어였던 걸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구문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 얘는 His concern 앞에 문장이 있었고 그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 구문이었던 걸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호자리의 현재 분사를 바꿨습니다. 근데 애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거 growing이었는데요? 오케이 틀렸어 3번. 근데 목적격 보호자리의 동사 원형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grow 쓸 수 있거든요. 사역동사 쓰는 애들은 make에 원래 초 5대 배운다. 근데 본문이 growing이었으니까 오케이 틀렸어 3번. 이렇게 해서 틀린 친구가 이제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물론 이건 꼼꼼하게 풀었으면 맞았어야 되는 내용인데 어느 정도 내가 암기와 변형 문제를 바탕으로 내가 주어진 변형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문제풀이 실력이 필요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암기의 의지에서 풀려고 해요. 자꾸. 본문이 이거였는데요. 이거 왜 정답이야? 제가 그래서 1대1 필기로 할 때 물어봐요. 이거 왜 정답이야? 이거 왜 오답이야? 라고 하면 본문이 이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풀면 얘를 틀릴 거예요. 그렇게 풀면 이걸 못 풀 거예요. 찔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암기를 바탕으로가 아니라 내가 문장에 어떻게 바꿔도 그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를 목표로 가져가야 최고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왜 시간이 없었냐면 고1도 마찬가지예요. 암기하는 건 이거였던 것 같아. 심지어 이제 또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전주에 똑같은 걸 풀었어요. 그때 오답이 이거였어. 성지 있네? 이렇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이 이랬어요. 중학교 내신이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근데 고등은 그러지 않는다. 암기와 적용 문제는 참고고 그거 이상으로 내가 문장을 내가 스스로 분석해서 다시 풀 수 있어야 한다. 늘 꼭 중학교 때 습관으로 풀지 말고 암기로 풀지 말고 제발 내 답의 근거가 본문에 이랬어요가 아니라 지문 속에서 왜 답이었는지 항상 준다를 찾아야 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학년 역시 정말 비슷한 유형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뭐 순서건, 뭐 어법이건, 뭐 어휘건 참 많이 풀었는데 이거 저희 자랑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힘든 과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던 것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입시 내용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년제 예고제에서 좀 빨리 나오고 있어요. 원래 고1 8월 말에 나왔어야 하는 거 이번 연도 4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저희가 5월 10일 날 설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원래는 이제 지금 고1 친구들이 볼 입시에 대해서는 고2 4월 말에 내지만 더 빨리 내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 대충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전례 없이 4월 15일날 기출문제도 주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아니라 예비 수능 문제도 주고, 그 다음에 좀 빨리 주는 것처럼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계속 외부에서 바꿔라, 힘들다, 이거 뭐냐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 현재 고2와 고3 친구들은 이미 픽스입니다. 이미 픽스예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은 특히 지금 이제 수시 끝났습니다. 수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은 어떤 식이냐면 내가 지금 가진 등급 가지고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정시에 갈 길을 들어서요. 내가 지금 내신을 포기할 것인가? 정시를 갈 것인가? 내신과 정시 같이 갈 것인가? 그래서 약간 요런 기준으로 보통 고2 여름, 고3 여름에 큰 선택을 하게 된다. 즉 고2 여름까지 나는 전부 가져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자. 우리의 목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건 고1까지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은 학종, 비수도권은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에서는 학종이 교과를 거의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띱니다. 그런데 교과로는 예를 들어서 숭실대 갈 수 있으면은 학종으로는 중앙대 이상 갈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로 볼 건데요. 요거는 실은 지금 고3 친구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고3 친구들에서 3점으로 내가 올라갔어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연대랑 이제 이대 요거 말고 요거 잠깐 볼게요. 네, 요거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이번 25학번 작년 수능 가지고 치른 그 상담 내용인데요. 고대 학종 컷이 50% 컷이 학점 2.15예요. 그 다음에 중앙대 50% 컷이 2.05예요. 그래서 학종이 상위 10%는 50% 컷이 2점 초반에서 2점 중간, 그리고 밑에 약간 인서울이면은 3점 초반까지 촘촘하게 짜여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내가 세특을 얼마나 잘 썼는가, 얼마나 내가 그 성적을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활동을 잘 했는가라고 보시면 돼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고3 여름인데 3.25까지는 학종 써보자. 세특 보고. 대신에 세특 보고.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과 지원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조금 봐야 하고요. 대신 이제 세특으로 쓰든 학종을 쓰든 교과를 쓰든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 가지고 내가 정시에 나올 나의 기대값과 이제 그 가운데 값을 지원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3.5가 넘어가면 붙긴 합니다. 논술에서 정말 많이 붙는 케이스를 가끔 봐요. 지금 논술에서 재작년부터 뭐가 나오냐면 논술 100% 나옵니다. 내신 아예 안 보고 이제 난 논술 배우러 가겠어. 이 친구들이 이제 고3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고3 여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어리고 논술 뛰어? 이게 들어가는데 대신 논술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논술이나 술 논술이건 의예과가 아닌 이상 비슷한데요. 의예과가 아닌 이상 연대 같은 경우는 합7이에요. 2개. 할만하죠? 3등급, 4등급. 나이스하죠? 그 다음 만약에 내가 혹은 국수탐 중에 한 개 영역 2등급이네. 할만하죠? 영어가 2가등이 쉽잖아요? 그러면 국수 0탐이면 영어 2하면 나머지 5 이내만 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어는 70점에 3등급이에요. 그럼 영어 3에 수학 4 뜨면 되는 거예요. 너무 수태져가. 그래서 약간 이제 고3 여름방학에 친구들이 논술해인데요. 고1, 고2부터 고려하지 마세요. 고1, 고려는 이거는 그냥 이런 선택지가 있구나까지만 보시고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는 고3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만약에 내가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수리 논술 볼 것 같은 경우는 수학 공부하면 자연히 될 건데요. 내가 만약에 언어 논술이야. 내가 만약에 인문계야. 근데 나는 글을 2000자 이상 써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고1은 안 되고요. 고2 여름방학이야. 고2 여름방학인데 왠지 3.5가 넘을 것 같아. 근데 하지만 최저 맞출 것 같아 하면 2주에 한 번 정도 치면 기출 떠요. 애들이 뭘 힘들어하냐면 2시간 동안에 2000자 쓰기 힘들어요. 글을 쓰는 걸 힘들어요. 그거 정도는 방학 때마다 한 번씩 1장짜리
너무너무 추천하고요. 고1은 고려하지 마세요. 고1은 괜히 이런 거에 나는 내신을 안 해도 논술을 갈 거야. 나는 도피성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되게 조금 뽑아요. 학종이 이만큼 뽑고 효과 이만큼 뽑으면 논술 이만큼 뽑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정말 최고의 수단.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6개 티켓을 학종과 교과에 쓰기에 내 모고 점수가 애매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일에서 있긴 있지만 필지에 버려라. 하지만 죽으라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지금 내신 망한다고 하늘 무너지는 건 아니구나. 어떻게 기회 있긴 하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아예 버리시고. 그래서 요게 내신 100인데요. 논술 100인데요. 논술 100에서 이제 어떤 학교들은 이제 언어 전술에서 영어 선지냅니다. 그런 거 그런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내가 수리 1등급, 특히 미적 1등급이 안 나오면 힘들 거예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수리 논술은 사실 학원 딱 가면은 수리 등급 물어봐요. 몇 점 나왔니를 물어봐요. 그래서 논술 자체가 그냥 애초에 고3 여름방학까지 그냥 영어랑 수학이랑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늘어있을 거예요 정도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작년 연대 컷이에요. 근데 작년, 재작년 연대 전부 다 논술이 100이었어요. 논술 100의 최저 똑같이 합 5, 합 7이었는데 여기 있는 가로가 교과 등급이고요. 이게 얘네 국수탑 평균 2배 등급이에요. 즉 수능 점수, 그 다음에 내신 점수, X가 이제 불합격자, 파란색 동그라미가 합격자.